2016년 6월 16일입니다. 목요일이고 오늘은 오전 7시 34분이고요. 어제 이제 내가 조선열전을 읽었는데 그 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오늘 다시 읽기로 했습니다. 어제 막 한자 원문 번역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그게 날아가서 좀 아쉽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조선열전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내가 중학생 때 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나한테는 친숙하고 그리고 되게 반가운 열전입니다. 내가 이과라서 이제 한문 번역은 잘 못하는데 뭐 아무튼 지금 번역된 거를 읽는 거니까. 조선의 왕 만은 위만을 의미합니다. 위만 원래 연나라 사람이다. 연나라는 이제 전국시대 지도를 볼까? 요거 보자 뭐. 요거는 뭐 춘추시대 지도긴 한데 그 옛날에도 연나라는 여기 있었으니까 연나라 사람이다. 연나라는 그 전성기 때 이미 일찍이 진번과 조선을 공격하여 연나라에 귀속시켜 관리를 설치하고 요새 성을 쌓았다. 조선이라 그러는 거는 여기를 의미하고요. 진번은 여기라 그러는데 이걸 우리가 진번이라 그럴 수 있을까? 진번이 북쪽에 있지 않은가 싶은데 모르겠다. 아무튼 그렇겠죠. 연나라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여기 있는 나라가 이걸 이까지 와가지고 이거를 그또 문화권도 다르잖아요. 조선하고 중국이 다르니까 자기들끼리도 문화권이 달라가지고 제대로 뭘 하지도 못하는 놈들이 이까지 건너와가지고 이걸 다 먹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진번 땅이 여기 있다 그러면 좀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되려 그러면 조선 땅이 엄청 넓었거나 아니면은 조선 땅이 진번하고 조선이 애초에 이쪽에 있었거나 뭐 여튼 그래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거 아마 진계 그런 얘기지 싶은데 아무튼 귀속시켜서 관리를 설치하고 요새 성을 쌓았다. 진나라라는 거는 이제 시황제 진나라 요 진나라죠.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였을 때 연나라를 멸망시켰을 때에는 요동의 바깥 경계에 속하였다. 조선 땅이 말이죠. 요동이 여기니까 요동이 이제 옆에 있었다 그런 말이지. 한나라가 일어서자 그곳이 멀어 지키기가 어렵다고 하여 다시 요동의 옛 요새를 수축하고 폐수에 이르러 경계를 정하고 연나라에 속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제 한나라가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다시 또 왕조가 됐을 때는 그 폐수를 경계를 했는데 그 폐수가 어딘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대동강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청천강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압록강이라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대릉하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요하라 그러기도 해요. 택도 없지, 그죠? 택도 없죠. 대릉하가 여기 있었나? 뭐 아무튼 택도 없죠. 어떻게 강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많은 설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게 한국 고대사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진짜로. 내 생각에는 압록강이 압록강이 제일 타당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대동강이라 그러면은 중국이 이까지 먹고 있었던 건데 이거는 내 생각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문화권이 다르잖아요. 문화권도 다르고 그것도 다른데 만리장성도 이지랄 있다. 만리장성 동쪽 끝도 이지랄 해놓은 놈들인데 뭘 조작을 못해. 내 생각엔 압록강이 제일 타당한 것 같아요. 요동이라는 거는 이제 요동이라는 거는 연나라, 진나라, 한나라가 늘 이제 그 흉노하고 각축전을 벌이던 곳이니까 만약에 되게 넓게 본다면 조선은 이제 대릉하나 아니면 요하가 이제 폐수가 되겠죠. 근데 요하라는 지명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그 폐수라는 건 아마 압록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천강이나 대동강으로 보는 건 내 생각에는 그건 좀 많이 무리한 시각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리고 연왕 노관이 배반하여 이거는 한나라 초에 이제 유방 친구였던 노관이 그 그러니까 연나라 왕에 임명됐다가 이제 반란이 일으킨 사건을 의미하죠. 노관은 배반하여 흉노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연왕은 이제 반란이 일으켜서 흉노로 들어가고 그 부하였던 만이 망명하여 연나라 사람인 만이 망명하여 위만이죠. 천여 명의 무리를 모아 추결을 하고 추결이라는 거는요 상투를 든다는 걸 의미합니다. 만이의 복장을 하고서 동쪽으로 와서 요새를 나와 폐수를 건너 진나라의 옛 땅에서 살면서
장을 오르내리며 점차로 진범과 조선의 만유와 옛 연과 제 나라의 망명자들을 복속시켜 그들의 왕이 되었고 왕검의 도읍을 정하였다. 제 나라의 망명자들이라는 건 이제 요 땅의 망명자들이라는 건데, 난리가 났을 때 이제 여기서 많이 건너왔었거든. 이게 여기서 장이라고 그랬는데요. 장을 오르내린다라고 했는데, 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각주를 뭘로 달았냐면은 높고 낮은 두 곳에 쌓인 성인 듯하다 라고 하는데, 이건 내 생각에 이 양반이 번역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원문에는 상하장이라는 고진공지 상하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옛날 진나라의 빈 땅이었던 상하장이라는 말이거든요. 상하장이 내 생각에는 아마 고유명사 그 자체로 고유명사이거나 아니면은 상장하고 하장이라는 말이거나 뭐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고진공제라는 건 뭐냐면은 진나라의 공제라는 게, 진나라가 이제 전국을 통일했지만은 실제로는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하고 그렇게 썩 친하지가 않았단 말이지, 주변 나라들하고. 그래가지고 조선하고 이제 진나라 사이에 적당히 완충제를 두는데 그걸 이제 고진공제라고 합니다. 그게 상하장인데, 그 상하장의 위치가 어딘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신치호는 만번한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못다 그러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서 장을 오르내렸다 그러는데, 이거는 내 생각에는 잘못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상하장을 그냥 고유명사로 번역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는 무슨 한양이 아니고 대구를 큰 언덕에 가서 그렇게 번역하는 것 같은 거니까. 자, 그때가 마침 효해 고후의 시기로서 천하가 처음 평정되었다. 요동태수는 곧 만과 약속하기를 외신이 되어 만일을 보호하고 병령을 침범한 일이 없도록 하라. 여러 만이의 군장이 들어와 황제를 뵙고자 하거든 금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요동태수가 이를 보고하고 황제가 허락하였다. 그런 까닭에 만은 위만이죠. 위만은 병위와 재물을 얻어, 병위라는 거는 이제 군대의 위세를 의미합니다. 그 주위의 작은 나라들 침략하여 항복시키니 진번과 임둔이 다 복속하였고 그 땅이 사방 수천리가 되었다. 우리 한사군 할 때 진번군, 임둔군, 낙랑군, 그 다음에 하나 뭐죠? 현도군 그러잖아요. 그거 다 옛날 지명들입니다. 지명에다가 그냥 군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지명이 어딘지 사실 우린 잘 모르죠. 지금은 통일돼야지 뭔가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만이 죽자 왕위가 아들에게 전해지고 다시 손자 우거에게 이르니 꿰어들인 한나라에 도망친 백성들이 점점 많아졌고 또 입주하여 황제를 뵙지도 않았다. 또한 진번의 주위 여러 나라들이 그를 울려 황제를 뵙고자 하면 가로막고 통하지 못하게 했다. 원봉 2년에 여러분 국사 시간에 그거 배우죠. 한나라 위만조선이 이제 중개무역을 장악해서 지랄하는데, 중개무역이고 뭐건 간에 어쨌건 한나라하고 이제 통하는 육지기를 딱 틀어막고 있으니까 바닷길은 위험했잖아요. 요즘도 위험한데. 그러니까 어쨌건 뭔가 이제 여러가지 불만들이 있었다, 서로 간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요즘은 그걸 너무 요즘 현대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옛날에 사람도 살았고 옛날 사람도 화도 내고 이제 빡치기도 하고 이제 섹스도 했겠지만, 어쨌건 기본적으로 우리는 문화가 달랐고 사회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길을 차단했다는 걸 우리가 중개무역이라고 해석하는 거는 되게 무리한 해석이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좀 많이 나간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입주하고 조공무역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도 조공무역이란 게 있었으니까. 중국 입장에서 이제 입주해서 사신 보내가지고 잘 지내십니까? 그렇게 안부 물어주면 자기도 좋은 거고, 자기들도 이제 주변에서 깽판 안 치면, 자기 주변에서 깽판 안 치면 어유 잘했다 그러고 이제 상도 주고 그런 거니까, 돈도 줄여주고 그런 거니까, 마치 부패한 경찰과 범죄자의 관계 같은데, 에이 씨발. 아무튼 그렇습니다. 원봉 2년에, 원봉이라는 거는 무제 때의 연어죠. 한나라는 서파를 시켜, 서파 이 새끼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새끼가 모든 거의 원흉입니다. 서파를 시켜 우거를 꾸짖고 타이르게 하였으나 그는 끝내 황제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거가 이제 말을 안 들었다 그런 말이죠. 서파가 떠나 국경에 이르러 폐수에 임하였을 때 수레를 끄는 사람을 시켜 서파를 전송하던 조선의 비왕이라는 거는 부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도와주는 보조왕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각주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조선왕보다 지위가 낮은 작은 나라의 왕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제후국이지.
비왕 장을 죽이고 바로 폐수를 건너 말에 달려 요새로 들어갔다. 마침내 돌아가 황제에게 무제에게 조선의 장수를 죽였습니다 라고 보고하였다. 황제는 조선의 장수를 죽였다는 공으로 인해서 꾸짖지 않고 서파를 요동의 동부도위로 임명하였다. 조선이 서파를 원망하여 군사를 일으켜 습격하여 서파를 죽여버렸다. 서파가 모든 것의 원흉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의 원흉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서파는 사신으로 왔다가 사신이 외교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긴 무제 성격상 이제 외교가 잘 안 됐으면은 서파를 죽였겠지만은 여튼간에 잘 안 됐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제 자기를 배웅해주라고 딸려보냈던 이제 조선의 제후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조선의 장군을 죽였다고 거짓말했어, 이 개자식이. 그걸 가지고 그리고 유철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왜냐하면 서파가 군대를 끌고 간 것도 아니고 무슨 무력 시위란 것도 아니니까 그냥 가가지고 그냥 단신으로 가가지고 그냥 외교 때문에 가가지고 얘기하다 온 건데 그걸 가지고 조선의 장군을 죽였다고 거짓말하니까 그걸 유철이 모를 리가 없죠, 무제가. 근데 그걸 가지고 덮어주고 나서는 요동의 동쪽을 지키는 도의로 삼았다. 근데 얼마나 이게 기가 찹니까, 돌아가는 꼬라지가. 내가 유철에 대해서 좋은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은 이건 다시 봐도 중학교 때 다시 봐도 빡치고 지금 다시 봐도 빡치고 어제 다시 봐도 빡치고. 자, 그래서 이제 요동 동부도의로 이제 서파가 들어왔는데 그 서파를 조선이 빡쳐서 군대로 죽여버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전반적으로 조선이 무슨 진짜 중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무슨 야만족처럼 표현해놨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증거기도 합니다. 이게 동부도의가 이제 그렇게 낮은 직책도 아니고 그거를 잡아서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함부로 이제 손을 못 쓰잖아요. 예를 들면 요 단위에서 이제 손 쓸 수 있는 레벨이 아니란 말이지, 조선이라는 게.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이에 황제는 죄인들을 모아 조선을 공격하게 하였다. 그의 가을 누선 장군 양복을 파견하여, 양복이라는 사람은 그 남월열전하고 동월열전에 나왔던 사람이죠. 파견하여 제나라 땅을 출발하여 발해를 건너가니 군사가 5만여 명이었는데 좌장군 순채로 하여금 요동을 나와 우고를 치게 하였다. 자, 양복은 누선 장군은 산동에서 왕검성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조선으로 들어가고, 좌장군 순채는 요동을 건너가지고 조선으로 들어갑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들어가는 거죠. 두 갈래로. 우거가 군사를 일으켜 험난한 것을 의지하며 대항하였다. 좌장군의 졸정단은, 졸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중급 군관 정도라네. 위관급이겠죠. 아니 영관급이거나. 자, 졸정단은 요동의 군사를 거느리고 먼저 적군을 공격하였으나 패하여 흩어지고 단은 돌아왔으나 군법을 어겨 참영되었다. 누선 장군은 제나라의 군사 7,000명을 이끌고 먼저 왕검에 도착하였다. 우거가 성을 지키고 있다가 누선의 군사가 적음을 염탐하여 알아내고 즉시 성을 나와 누선을 공격하니 누선의 군사들이 패하여 흩어져 달아났다. 장군 양복은 자신의 무리를 잃고 산중에 도망하여 10일 동안 숨어있다가 점차 흩어진 군사들을 찾아 거두어 다시 모았다. 좌장군이 조선의 폐수 서쪽의 군사를 공격하였으나 이를 깨뜨리고 전진할 수 없었다. 완패하죠, 그죠? 황제가 두 장군만으로는 불리하다 여기고 이제 위산으로 하여금 군사의 위세로서 우거를 타이르게 하였다. 우거가 사자를 보고 머리를 조아리며, 위산이죠, 사죄하기를 항복하기를 원하였으나 두 장군이 속여 죽이려 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제 진짜 부저를 보았으니 항복하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태자를 파견하여 한나라에 들어가 사죄하게 하고 말 5,000피를 헌납하고 군량을 보내기로 했다. 그러니까 좋게 끝내자 라고 하였는데, 만여 명의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바야흐로 폐수를 건너니 사자 및 좌장군은 위산이나 아니면 순채는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의심하여 태자가 이미 항복하였으니 마땅히 사람들에게 무기를 지니지 않도록 명하라고 말하였다. 태자 역시 사자와 좌장군이 속여 자신을 죽일까 의심하여 마침내 폐수를 건너지 않고 다시 무리를 이끌고 되돌아갔다.
위산이 돌아가 황제에게 보고하니 황제가 위산을 죽였다. 그냥 시발 다 죽이면 되지. 난 유철이 싫어요. 진짜 난 무죄가 싫어요. 좌장군이 폐수 언덕 위의 군사들을 물리치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 성 아래 이르러 그 서북쪽을 포기하였다. 노선 역시 가서 군사를 모아 성의 남쪽에 머물렀다. 우거가 드디어 성을 굳게 지키니 몇 달이 되도록 함락시킬 수 없었다. 좌장군은 평소 황궁에서 황제를 받들어 모셔 총애를 받았는데 그가 이끈 연나라와 대나라의 군졸들은 사나우며 또 이전의 승리를 믿고 대부분의 군사들이 교만해 있었다. 노선 장군은 제나라 군사들을 이끌고 바다에 들어가 이미 여러 차례 패하여 도망한 적이 있었다. 이전에 우거와 싸웠으나 곤욕을 당해서 군사를 잃었고 또 군사들이 또 다 두려워하고 장군도 마음속으로 부끄러워했다 때문에 뒤에 우거를 포위할 때 늘 조화와 절제에 힘썼다. 그런데 저 장군이 급히 왕검성을 치려고 하자 조선의 대신들이 이에 암암리에 사람을 시켜 사사로이 누선에게 항복을 약속하는 말을 전하려고 했으나 아직 결정짓지 못하고 있었다. 저 장군은 여러 차례 누선과 더불어 싸울 것을 기약하였으나 누선은 급히 그 약속을 성취하려고 그를 만나지 않았다. 저 장군 역시 사람을 시켜 조선을 항복시킬 기회를 찾았고 조선도 속으로는 누선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두 장군이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하였다. 저 장군은 마음속으로 누선이 전에 군사를 잃은 죄가 있고 지금은 조선과 더불어 사사로이 친하며 조선도 또 항복하지 않으니 그가 반란을 일으킬 계획이 있는가 하고 의심하였지만 감히 발설하지는 않았다. 황제는 장수가 앞으로 진격하지 못하기에 위산을 사자로서 시켜 우거에게 항복하라고 타일렀다. 이때 우거가 태자를 파견하였는데 위산이 사자로서 전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좌장군과 더불어 함께 잘못을 저질러 마침내 약속을 저버리고 말았다. 이제 두 장군이 성을 포위하였지만 또 의견이 맞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오랫도록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제남태수 공손수를 시켜 그 일을 바로 처리하게 하고 편의에 따라 임의로 일을 처리하게 했다. 제남이라는 건 이제 요 땅이죠. 요 땅이 제남 땅이죠. 제수의 이남. 공손수가 도착하자 좌장군은 조선은 벌써 공격하여 함락시켰어야 하지만 아직 공격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그는 누선 장군이 여러 차례 싸움을 기약하였지만 보이지 않은 것을 말하고 평소 의심해온 일들을 모두 공손수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는 이제 이와 같은 자를 잡지 않는다면 아마도 큰 해가 될 것이며 누선 장군 혼자뿐만 아니라 도고는 점차 조선과 함께 우리 군대를 무찌를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공손수 역시 그렇다고 여기고 부절을 사용하여 누선 장군을 불러 좌장군의 병영에 들어와서 이를 의논하게 만들었고 거기서 즉시 좌장군의 부하에게 명령하여 누선 장군을 사로잡게 하고 그의 군대를 병합해버렸다. 이 사실을 황제에게 보고하니 황제는 공손수를 죽였다. 지 좆대로 처리했다고 죽인 거죠. 그러니까 공손수가 지 좆대로 그러니까 좀 표현은 거칠지만 아무튼 표현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무제가 공손수에게 일은 니 좆대로 처리해라 라고 보냈는데 공손수가 진짜 지 좆대로 처리하니까 무제가 지 좆대로 공손수를 죽인 거죠. 정말 아닙니다. 좌장군은 이미 두 군대를 병합하여 즉시 급히 조선을 공격하였다. 조선의 재상 노인이 사람 이름입니다. 재상 한음, 그 다음에 니게의 재상 3. 니게라는 건 지명이고요. 조선 평양 근처에 있었겠죠. 3과 장군 왕엽이 서로 모의하기를 처음에 누선에게 항복하려고 했으나 누선은 지금 붙잡혀 있고 홀로 좌장군이 두 군대를 병합하여 거느리고 있어서 전세가 더 급하게 되었다. 아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없을 것이나 우리의 왕도 또한 항복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한음, 왕협, 노인은 다 도망하여 한나라에 항복하였다. 노인은 도망 중에 죽었다. 원봉 늙어 죽었나보죠. 원봉 3년 여름에 니게의 재상 3이 사람을 시켜 조선왕 우거를 죽이고 항복하였다. 그러나 왕감성은 함락되지 않았고 옛 우거의 대신 성기인데 여기서는 성사로 되어 있네요. 몸기자 쓰는데 여기서는 뱀사자로 써놨네. 성기일 겁니다. 대신 성기가 또 반란을 일으켜 다시 관리들을 공격하였다. 좌장군이 우거의 아들 장항과 재상 노인의 아들 최를 시켜
그 백성들을 타일러 성사를 죽이게 하였다. 그런 까닭에 마침내 조선을 평정하고 사군을 설치하였다. 3을 획청 후에 봉하고 한음을 적저 후에 봉하고 왕협을 평주 후에 봉하였으며 장항을 기 후에 봉하였다. 최는 아비가 항복하려고 오는 도중에 죽은 공으로 인해서 온양 후에 봉해졌다. 여기서 사군이라는 거는 그 진번군, 임등군, 그 다음에 낙랑군, 현도군을 의미하죠. 현토군인가? 아무튼 좌장군은 불려와서 공을 다투어 서로 질투하고 계책을 어긋나게 하였다는 죄를 받아 기시의 형벌을 받았다. 기시라는 거는 뭐 사형입니다. 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기시의 형이 뭐지? 궁금하네 나도. 잠깐만 있어봐요. 한번 찾아볼게. 기시의 형 치니까 USB 젠더 나온다. 아이 뭐 컨버터 나오네. 기시형. 잠깐만요. 기시형. 요즘 세상이 바뀌었다는 게 느껴지네요. 기시형이 뭘까요? 예, 기시형을 받았다, 기시형이 과하다 그런 말 말고 기시형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라. 책형이라네요. 책형. 책형의 일종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묶어놓고 창으로 찔러 죽이는 형벌이에요. 좀 끔찍한 형벌인데. 누선장군 역시 양복 역시 군사가 열구에 이르렀을 때, 열구라는 거는 이제 대동강 항구입니다. 마땅히 좌장군을 기다려야 했으나 자신이 멋대로 먼저 공격하다가 군사를 많이 잃어 죽어야 마땅하였지만 돈으로 죄를 용서받고 대신 평민이 되었다. 태성홍은 말하였다. 우거는 성에 경고하고 험난한 것만 믿다가 나라의 제사를 끊기게 하였다. 서파는 공로를 속여 병사를 일으켜 조선을 공격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노선장군도 마음이 좁아 위험과 재난을 만나 죄를 얻게 되었다. 반우에서의 실패를 후회하다가, 반우라는 거는 이제 남월 정벌을 의미하죠. 남월 침략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의심을 받았다. 순체는 공을 다투다가 공순수와 더불어 다 함께 죽임을 당하였다. 두 장군의 군대는 다 곤욕을 당하였으며 장궁수 가운데 후예복인 진 사람이 없었다. 라고 사마천이 평했는데 되게 짧고도 강렬하고 그리고 그 타당한 평가입니다. 왜냐하면은 진짜로 그 조선 정벌에 나섰던, 조선 침략에 나섰던 그 장군들이나 아니면 사신들 중에 멀쩡히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서파 죽었죠. 서파 이 새끼는 뭐 거짓말 치다가 공갈치다 죽었으니까 공갈치다 죽었으니까 이 새끼는 뭐 논의를 합시다. 자, 위산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손수 죽었죠. 그리고 5만 명 데리고 간 순체는 그 나무에 묶여가지고 창에 찔려 죽었고 기시형을 받았죠. 그리고 양복은 제 나라에서, 사스발팀 안녕하세요. 양복은 제 나라에서 7,000명 이끌고 건너갔다가 그 폐서인 돼버렸고, 그러니까 평민이 돼버렸고, 결국 여기서 상 받은 거는 누구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뭐 니계상 3, 그리고 한음, 그 다음 왕협, 그 다음에 장항, 그 다음에 최,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 전부 다 중국인들이 아니라 조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조선에서 항복해온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열후에 임명되고, 정작 이제 한나라에서 이제 공격해 들어갔던 장군들이나 사신들은 전부 다 죽거나 아니면은 뭐 패소인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조선 정치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되게 이상한 전쟁입니다. 승자 없는 전쟁. 승자는 있지 뭐 한나라 무죄만 이겼나? 여튼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환단국이 한창 빠져 있을 때 내가 이걸 한번 왜 이렇게 싸울까 난 궁금했으니까, 왜 이렇게 싸울까, 아마도 얘들이 원문 해석을 잘못해서 싸우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서 직접 한번 요거를 번역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이게 어디 있을까? 사기 원문이 어디 있을까요?
이 사람은 원문을 좀 달라니까 왜 한사군이 중국 땅에 있었다 그런 말을 해. 한사군이 중국 땅에 있었다 그런 말은 또 뭐 유명한 말이지. 사실 제일 처음 얘기했던 사람은 신채호였고요. 그 뒤에 이제 환난고기가 그걸 표절했지, 그 아이디어를. 잠깐만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여러 가지입니다. 뭐 지도에 따라 다르고 어차피 우리는 옛날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잠시만 계세요. 지금 화면 제대로 보이시죠, 그죠? 요게 이제 사기 조선열전 원문입니다. 옛날에 이제 그 동의전만 우리나라에 관한 것만 모아서 막 책으로 만들기도 했었었는데 누가 동국대에서 나왔었던가? 이걸 번역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요, 조선 왕, 조선의 왕 만은, 만이란 사람은 옛날 고라는 건 옛날이고 연나라 사람이다. 자라는 거는 뭐뭐로부터 아니면 언제 뭐 그런 말입니다. 시 뭐뭐로부터겠네. 자 뭐뭐로부터 그때 전년 연나라가 운전할 때, 운전할 때란 말은 전성기란 말입니다. 연나라가 전성기일 때 때부터 상약속 진번, 상약속 진번, 진번의 속, 진번 조선, 연나라가 전성기일 때 진번하고 조선을 쳐서 휘하에 두었다.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죠. 어떻게 이걸 믿어? 아마 영토를 많이 뺐었다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얘기겠죠. 위치, 이게 글자가 뭐지? 관리인가? 뭐 관리를 두었다 그런 말이겠죠. 축장세, 요새를 쌓았다. 관리를 두고 요새를 쌓았다. 진멸연, 진나라가 연나라를 조지자. 속, 요동, 외, 이게 뭐더라? 이 글자 뭐지? 뭐 아무튼 잘 모르겠다. 요동의 바깥에 속하게 되었다 그런 말일까? 이게 경계란 말일걸요 아마? 한나라, 한흥, 위기, 원난수. 한나라가 흥하자 이 땅이 멀어서 지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이건 뭐지? 수인가요? 요동 고세, 요동의 옛날 요새를 어떻게 했지? 모르겠다. 지 폐수 위계, 그 폐수를 경계로 하였다. 이건 뭐죠? 속자인가요? 연왕 노관 반, 연왕 노관이 발단 일으키자 입 흉노로 들어갔는데, 만은 그러니까 조선왕 만이죠. 망명해서 취상 천여인, 처녀 사람을 모아가지고, 취당 처녀인, 처녀 사람을 모아가지고 추결, 그 다음에 만이복, 상투를 틀고 만이의 복장을 입고 이 동주 출세, 동쪽으로 와서 요새를 나갔다. 도폐수, 폐수를 건너가지고 진고공지 상하장, 옛날 진나라의 빈 땅이었던 상하장, 그러니까 조선하고 진나라의 완충지였던 상하장으로 들어와서, 이 조자인가요? 조역, 역인가 이게? 속 진번 조선 만이 급 고 연제 망명자 왕지 도왕험, 진번과 조선의 오랑캐들을 복속시키고 옛날 제나라의 망명한, 제나라에서 이제 피난온 사람들과 세력을 모아서 왕검성의 왕업에다가 도읍하였다 라는 게 요 첫 문단입니다. 다음은 뭘까요? 회, 뭐 때마침 그런 말인가 보네. 회, 효해 고후시, 마침 효해제 고후 때였다. 천하 초정, 천하가 처음 평정되었을 때. 요동태수, 즉 약만 위외신, 요동태수가 위만을 외신으로서 약속하고, 보세,
요새를 지키고 왜 많이 무사 도 이건 뭐죠? 변인가? 아무튼 뭐 침략하다 그런 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바깥에 많이들이 그 다스려 많이들이 사고를 치지 않도록 약속하였고 제 많이 군장 욕입 견천자.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많이 그러니까 여러 이제 동족 오랑캐들의 군장들이 그러니까 왕들이죠. 왕들이 입주해서 무제를 아련하고자 했는데 물득 금지 못하겠다. 이 문 이것을 듣자 아마 무제가 들었다 그런 말이겠죠. 상허지 허락하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 고만득 병위 재물 옛날 많은 그 군대와 재물의 힘으로써 침강 기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방인가? 제 소읍 그 방인가요? 아무튼 소읍 그 주변에 작은 나라들을 합쳐가지고 진번 임둔 진번하고 임둔이 전부다 복속하게 되었다. 방 수천리 그 땅이 수천이나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나도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까먹었다. 근데 이게 내가 옛날에 한번 이걸 봤으니까 이렇게 조금이라도 읽는 거지. 만약에 내가 이걸 글을 처음 봤다 그러면 난 이렇게 못 읽어요. 이게 한자 읽는 게 진짜 보통 길이 아니거든요. 진짜로 보통 길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그냥 한번 보여드린 거고 뭐 여전히 계속 그걸 읽어야겠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조선일보 읽었었는데 그 영상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읽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이 또 뵙겠습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 할 것 같네요.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